안녕하십니까. 뷰티렐라TV의 은하수아빠 조원장입니다. 점 제거 시리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코점 제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제거를 이렇게 부위별로 나눠볼 필요까지 있느냐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는데, 나눠보다 보면은 부위별로 또 조금씩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 코점 제거는 특징이 좀 명확한 부위이고 선생님들마다 이론의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하는 거는 제가 그동안 라벨라에서 제거했던 거에 약간 주관적인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저희 병원과 다른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것을 이해를 하고 열린 생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에 점이 여러 군데 생길 수가 있죠. 코 대에 점이 생길 수가 있고, 이 옆에 주변에 점이 있는 분도 있고, 코 등에 또 점이 있는 분이 있고, 콧등 양 옆에 점이 또 잘 생기는 분도 있고, 끝에 딱 이렇게 생기는 분도 있고, 콧볼 또는 요 콧날개 여기에 점이 생기는 분도 있고, 코 기둥에 점이 있어서 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콧구멍 안에 점이 있어서 오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실 제거하러 오신 분도 있었는데, 이렇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부위에 점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코 점 제거가 어렵다면 어려울 수가 있고 쉽다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운 이유는 어떤 게 있냐, 이런 볼이나 양 사이드 아니면 뭐 이마 잘 안 보이는 부위에 있는 점들은 빼고 난 다음에 우리가 관리를 하거나 할 때 잘 안 보이니까 티가 좀 덜 나죠. 코나 눈 이런 데 있는 점은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바로 이렇게 보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남들 눈에 잘 띄니까 이렇게 신경이 좀 많이 쓰인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피부가 잘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한 번에 제거를 하고 만약에 꼬맸다 그러면은 피부가 이렇게 당겨져서 잘 오므려져서 봉합이 되면 참 좋은데, 피부가 잘 늘어나지 않으면 잘 오므려져서 꼬매지지가 않거든요. 억지로 오므려서 꼬매나 봤자 다시 벌어져요. 그래서 피부가 잘 늘어나지 않는 부위는 잘 벌어지기 때문에 보존적으로 절제를 해서 제거를 하고 천천히 제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코끝, 콧볼, 이렇게 딱딱하고 잘 안 늘어나는 부위의 피부들은 절제를 해서 만약에 점을 제거를 한다 그러면은 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제거를 할 수밖에 없고, 수술적 제거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코점 제거는 잘 노출되는 부위이지만 수술적 제거가 어려운 이유가 피부가 잘 늘어나지 않고 아물더라도 잘 파이는 부위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거상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누어서 제거를 한다 하더라도 점이 이렇게 있고 나누어서 요만큼을 뺐어요. 그러면은 한쪽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남아있는 부위까지 해서 우리가 재생 테이프를 이만큼 붙여야 되는데, 이쪽은 이렇게 파여 있고 점은 이만큼 떠 있고, 그러면은 재생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면 공중에 붕 떠서 재생 관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코점 제거가 재생 테이프를 붙여서 관리하기가 또 의외로 까다로운 부위입니다. 그래서 나름 또 좀 노하우가 필요한 그런 부위입니다. 그러면 라벨라에서는 코점을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 아주 다양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점의 상태에 따라서 제거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환자분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의사의 생각으로만 제거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몇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 의견대로만 하는 건 아니고요. 환자분이 처해 있는 상황을 또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처한 상황과 제가 제안하는 상황이 서로 일치가 될 때 그거에 맞춰서 제거 방법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다른 부위의 점처럼 그냥 태워서 겉에만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방법도 사용하기도 하고, 뿌리까지 안 없애고 그냥 깎아주기만 하세요 그러면은 어빔약을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그냥 평평하게 깎아주기만 재발을 하더라도 원하면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방법인데, 주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뺐는데 계속 재발이 돼서 이골이 나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발된 점을 완전히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분들 그룹과, 선천성 모발 너무 커서 아니면은 딴 데서 손을 아예 못 대서 그래서 이제 해결하러 오시는,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재발돼서 오시는 그런 분들
분들은 이제 뿌리까지 빼줘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뿌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주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선천성 모반. 사실 선천성 모반도 사이즈가 좀 커서 문제지 재발점과 접근 방법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완벽한 제거를 원하시느냐, 그냥 미용적으로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해결을 원하시느냐. 100% 다 제거하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특히 코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제거를 하려고 하다 보면 파이는 흉터가 생기기 딱 좋은 부위이기 때문에, 특히 코 끝과 콧망울 같은 경우에는 폭 파이는 흉터가 생기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꼭 환자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100% 제거 안 된다 하더라도 흉터가 좀 덜 남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남는다 하더라도 덜 파이도록 치료를 하고 있고, 약간 파일 수 있다 하더라도 공격적으로 제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100% 제거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그래서 환자분이 원하는 목표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그리고 분할 제거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분할 제거는 첫 번에 이제 일정 부분만 제거를 하고 그 다음 회차에 또 다음 제거를 하고 이렇게 제거를 하는 것인데, 분할 제거를 할 때 레이저나 아니면 메스를 이용을 해서 일정 부분을 제거를 한 다음에 자연적으로 아물게 하거나 아니면 봉합을 해서 덮어서 아물게 하는, 일전에 저희가 영상으로 올려드린 돌려 파기 점 제거를 해서 제거를 하고 아물게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있다가 그 나머지 점을 또 돌려 파기를 하거나 아니면 레이저로 부분적으로 돌려 깎기를 하거나, 그런 과정을 연속적으로 해서 점점 점 사이즈를 줄여서 나머지 점을 해결을 해서 최종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코 점은 생각보다 점 크기가 작아도 내원 횟수가 한 달 간격으로 여러 차례 오게 되지만 나중에 결과는 상당히 만족스러워 하시는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코에 이렇게 크게 달고 다니던 점이 어느 순간에 없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금방 띄거든요. 그래서 만족도가 아주 좋은 부위이긴 하지만 없어지는 동안에는 상당히 수고스러운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몇 가지 테크닉들을 좀 개발했는데, 그거까지 이제 다 공개를 하기에는 저희 병원에 사정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직접 내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일반적으로는 다른 병원에서 하지 않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 좀 더 흉터가 나지 않고 관리하기 편한 그런 방법으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진으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코점 제거를 하신 한 고객분께서 좋은 후기를 남겨주셔서 그 후기를 같이 한번 보는 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코에 있던 점이지만 사이즈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에 딱 제거를 하고 후 관리를 잘 해드려서 잘 마무리되도록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코점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에도 잘 제거를 해드리고, 재발되고 크고 깊고 그런 점인 경우에 흉터가 적도록 이렇게 나누어서 제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점 제거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라벨라의 문을 누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부위 점 제거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